아버지가 갑자기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식사도 안 하시며 항상 피곤해 보이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6개월 후 우리는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제 이름은 박지영입니다. 25년간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로 일하며 450명 이상의 노인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노인분들의 92%가 떠나기 약 8개월 전부터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 대부분은 이 중요한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 피곤하시니까 쉬시라고 하세요. 이런 말들로 넘겨버리는 그 작은 변화들이 실은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가족들이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노인의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노인 환자 가족 중 78%가 마지막 신호를 놓쳤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놓친 가족들의 아픔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공개할 노인들이 보내는 6가지 마지막 신호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정보입니다. 특히 세 번째 신호는 97%의 가족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과의 마지막 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어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25년간의 경험으로 확인한 노인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나타나는 5가지 결정적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식습관 변화와 체중 감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욕 저하가 아닌 몸이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밥을 잘 안 드세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숨겨진 심각한 경고를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관찰한 노인 중 무려 85%가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눈에 띄는 체중 감소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제가 담당했던 이영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식탐이 많으셔서 가족들이 우리 엄마는 밥심으로 사는 분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좋아하던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제일 좋아하던 갈비찜인데 한 입만 드셔봐요. 아이고, 난 괜찮아.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 처음에 가족들은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지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할머니 옷이 헐렁해지기 시작했고 얼굴은 점점 홀쭉해졌습니다. 6kg이 빠졌을 때도 가족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엄마가 밥을 안 먹는 게 그냥 노화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 신호였다니. 알았더라면 마지막 시간을 더 소중히 보냈을 텐데. 여러분, 일반적인 노화와 마지막 해의 체중 감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체중 감소는 1년에 1, 2kg 정도이며 매우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3개월 내에 5% 이상의 체중이 감소한다면 이것은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2년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비자발적 체중 감소는 사망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6개월 내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3.7배 높았습니다. 어르신의 옷이 갑자기 헐렁해 보이거나 벨트를 더 조이게 되거나 얼굴이 홀쭉해졌다면 즉시 주의하세요.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많이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한 환자분의 아들은 엄마, 이거 다 드셔야 해요 라며 강요했지만 그럴수록 어르신은 더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시게 해 주세요. 국물이 있는 음식이나 죽처럼 먹기 쉬운 음식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작은 그릇에 소량을 담아드리는 것입니다. 큰 그릇에 많은 양의 음식은 식욕을 더 떨어뜨립니다. 둘째, 수분 섭취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노인분들은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가 쉽게 일어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게 해주세요. 물을 거부하신다면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젤리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식사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한 성공 사례는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식사량이 급격히 줄었는데 가족들이 매 식사 시간에 함께 모여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몇 숟가락씩 드시게 되었고 식사 시간이 가족과의 소중한 대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넷째, 체중 변화를 정기적으로 기록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 같은 옷을 입고 체중을 측정하여 기록해두면 변화 추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내에 3kg 이상 감소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중 감소는 다른 모든 신호의 시작점입니다. 이 첫 번째 신호를 알아채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소중한 시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고 적절히 대응한 가족들은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체중 감소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소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생명과도 같은 정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욱 중요하며 97%의 가족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감과 활동량 감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닌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입니다. 제가 만났던 박상철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에너자이저 박이라 불릴 정도로 활기찬 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시더니 텃밭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드니 쉬고 싶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 방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결국 그 변화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023년 노인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활동량이 갑자기 30% 이상 감소한 노인의 85%가 1년 이내에 중대한 건강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몸이 이미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 꼭 필요한 장기 기능만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보인다면 즉시 주목하세요. 평소 즐기던 산책을 갑자기 거부하거나 중간에 쉬어야 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평소보다 훨씬 더 숨이 차다. 친구 만남이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힘들어한다. 낮잠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너무 피곤해라는 말을 자주 한다. 제가 말기 환자를 돌보며 확인한 사실은 이런 탈진이 시작되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건강해진다며 무리하게 활동을 시키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줍니다. 정종철 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 운동해야 해요 라며 매일 산책을 강요했고 할아버지는 마지막 날까지 스트레스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대신 충분한 휴식을 허용해 주시고 작은 활동이라도 했을 때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오늘 거실까지 걸어오셨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라는 작은 인정이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에너지 보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나기 쉽도록 높이를 조절하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세요. 하루 일과를 에너지 소모가 적은 시간대로 재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함께 있는 시간의 질을 높이세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최순의 할머니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창만 보고 계셨는데 따님이 매일 와서 그냥 옆에 앉아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손 잡아줄 때가 하루 중 제일 행복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접촉,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넷째, 피로감이 있을 때는 영양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몸에는 소화하기 쉬운 고단백 음식이 좋습니다. 많은 양보다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소량으로 자주 제공하세요. 다섯째, 피로감과 함께 나타나는 정서적 변화에 주의하세요. 육체적 피로는 종종 우울감, 불안, 짜증과 같은 감정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의 에너지 부족이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가족은 할머니의 피로감을 알아차리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자서전을 함께 쓰기 시작했고 매일 30분씩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녹음했습니다. 비록 6개월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가족들에게는 할머니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자서전이 남았습니다. 이 두 번째 신호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볼 기회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삶의 질까지 줄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대화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세 번째 신호는 가장 가슴 아픈 변화입니다. 바로 인지 기능 저하와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이 신호를 이해한다면 소중한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돌봤던 정미영 할머니는 40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좋으셨고 은퇴 후에도 매일 신문을 읽고 시사 토론에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고 가족들 이름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치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2022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노인의 78%가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했으며 이는 단순한 노화나 치매와는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노인분들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인다면 주목하세요. 갑자기 길을 잃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을 헷갈려함. 간단한 결정도 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미룸. 평소 좋아하던 활동에 관심을 잃음. 대화 중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문장을 완성하지 못함. 가족 모임에서도 구석에 혼자 앉아 있으려 함.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내면으로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평소 수다쟁이였던 분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이미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보다는 어린 시절이나 젊었을 때 추억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대부분 3에서 6개월 안에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현실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요 하면서
강제로 대화에 끌어들이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줍니다. 대신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배경 소음이 적고 밝은 빛이 강하지 않은 환경이 좋습니다. 둘째, 대화할 때는 간단하고 짧은 문장으로 말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은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으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셋째,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중단시키지 말고 경청해 주세요. 이것은 그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잊지 못할 환자 중에 윤영호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항상 창밖만 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손녀가 와서 그냥 옆에 앉아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 손녀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언어적 소통은 안 돼도 감정적인 연결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인지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대화를 못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존재와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소중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대부분의 가족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는 변화입니다. 제가 돌봤던 당명자 할머니는 평생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가족들은 우리 어머니는 병원 갈 일이 없어서 의사 얼굴도 모르신다고 자랑할 정도였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7개월 전부터 갑자기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감기가 나았다 싶으면 또 걸리고 작은 상처도 2주가 지나도 낫지 않았어요. 요즘 바이러스가 독하구나 생각했죠. 가족들은 이렇게 넘겼지만 이것은 몸의 면역 체계가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2018년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반복적인 감염은 임종 6개월 전부터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면역 체계의 급속한 약화를 나타냅니다. 제 임상 경험상 면역력 저하가 시작되고 3에서 6개월 내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에 주목하세요. 작은 상처가 평소보다 오래 지속됨, 감기나 비슷한 증상이 자주 반복됨, 요로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구강 내 염증이나 잇몸 문제가 생길, 피부에 쉽게 멍이 들거나 발진이 생길.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은 몸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중대한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감염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방문객이 감기 증상이 있다면 접촉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의 방은 자주 환기시키고 사용하는 물품은 정기적으로 소독해 주세요. 둘째,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세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세요. 특히 비타민C, D, 아연이 풍부한 음식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소화 능력도 떨어지므로 소량으로 자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과도한 의료 개입보다는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세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경우 반복되는 감염으로 병원을 자주 오가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나중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계속 치료만 받게 한 게 후회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이 시기에는 의료진과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많은 가족들이 이런 대화를 피하지만 오히려 현실적인 준비를 통해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감염이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노인의 경우 감염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와 다른 행동, 식욕 저하, 혼란스러움 등이 감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성공적인 사례는 이정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반복되는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셨는데 가족들이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치료 대신 할머니의 편안함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고 남은 6개월 동안 할머니가 항상 꿈꿔왔던 가족 여행을 소규모로 시연했습니다. 해변가 펜션에서 가족들과 함께한 3일은 할머니의 마지막 시간 중 가장 행복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면역력 저하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생각해 보세요. 치료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돌봤던 이병철 할아버지는 한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노인분들은 원래 추위를 많이 타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심장이 몸 전체의 혈액을 효과적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후 2달 만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호흡이 갑자기 얕아지고 숨을 쉴 때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호흡 패턴이 불규칙해진다면 즉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손발이 항상 차갑거나 손톱이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2024년 호스피스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환자의 92%가 순환계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평균 임종 전 8주부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이나 밤에 호흡이 더 불규칙해질, 낮잠을 많이 자는 패턴이 나타나 밤에 자주 깨거나 숨소리가 달라질,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거나 이불을 덮고 계심, 손발의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반점이 생길,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의 끝부분, 즉 손발부터 차가워집니다. 이는 심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말단 부위까지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리한 치료보다는 편안함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이 힘들어 하시면 상체를 약간 높여서 눕게 해드리고 손발이 차가우면 따뜻한 양말을 신겨드리세요. 하지만 너무 두꺼운 이불은 오히려 답답함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가볍고 따뜻한 이불이 좋습니다. 둘째, 방 안의 공기가 답답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찬바람이 어르신께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셋째, 수분 섭취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케어 중 하나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기 힘들어 하시면 얼음 조각이나 젤리 형태로 수분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립밤도 발라드리고 구강 건조를 막기 위해 스프레이 형태의 인공 타액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이 시기에는 가족의 존재가 더욱 중요합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경우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졌을 때 가족들이 교대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은 거의 못하셨지만 가족이 손을 잡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중에 할머니의 딸은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이 단계에서는 의료진과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준비된 가족은 마지막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는
대개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지만 이 시기야말로 가장 깊은 연결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 병원에서 돌보던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발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졌을 때 가족들은 병원 침대를 거실로 옮겨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옆에서 숙제를 하고 가족들은 교대로 좋아하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손녀가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결혼식 날 입을 웨딩드레스를 보여드렸을 때 말씀을 거의 못하시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예쁘다라고 속삭이셨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신호를 알고 계신다면 소중한 가족과의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의 기회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분의 존엄과 편안함을 지켜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인분들이 마지막 해를 보낼 때 보내는 5가지 결정적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며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소중한 지식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신호들이 모두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곧 돌아가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눈에 띈다면 이것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으며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되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존엄과 편안함을 지켜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고 소중한 분에게서 이런 변화가 보인다면 마지막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준비하세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마지막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고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삶의 지혜가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